CNN 속보가 일본 열도를 강타했습니다. 일본 핵심 5개 분야 모두 한국에 추월당했다. 발표된 국가 순위에 일본 정계는 경악했습니다. 대한민국 6위, 일본은 무려 13위로 추락. 그런데 정작 한국인들은 이 순위를 모른다는 사실. 왜 일본만 발칵 뒤집혔을까요? 한 일본 정치인이 비밀을 파헤치러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그가 서울에서 발견한 것은 믿을 수 없다. 한국인들은 이미 우리가 꿈꾸는 그 시대를 살고 있었다. 그 충격적인 목격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사카모토 류에이입니다. 도쿄도 의회 의원으로 15년째 일하고 있죠. 교토의 전통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2025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부대 행사에 참석했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을 맞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카모토 의원님, 회의장으로 이동하시죠. 일본 대표단의 안내를 받아 엘리제궁 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궁전 내부는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그리고 일본, 세계를 이끄는 7개국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초청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었거든요. 한국은 G7 회원국이 아닌데 제 옆에 앉은 동료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왜 한국이 여기 있는 거지?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각국 정상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 드디어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다른 정상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을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정책에 대해 듣고 싶었습니다. 숄츠 독일 총리가 말했고 수낙 영국 총리도 거들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리더십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본 총리는 아직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했는데 모든 관심이 한국 대통령에게 쏠려 있었거든요. 한국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주제는 미래 기술과 글로벌 리더십이었죠. 영어로 진행된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그리고 문화 콘텐츠까지 한국이 각 분야에서 어떻게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작년 한 해 동안 배터리 수출로만 150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의 30% 이상이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죠.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문화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탑10 중 4개가 한국 콘텐츠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작년보다 40% 증가했고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상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더 듣고 싶습니다. 그린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유럽과의 기술 협력 방안은? 30분이 넘도록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일본 총리는 한 번도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마침내 일본 총리가 손을 들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G7 정식 회원국인 일본의 발언이 무시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각국 정상들이 한국 대통령을 둘러쌌습니다. 사진을 찍고 명함을 교환하고 개별 미팅을 약속했어요. 일본 총리는 구석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말했어요. 총리님, 이건 너무합니다. 항의하셔야 합니다. 총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카모토 의원, 이게 현실입니다. 이제 세계는 일본보다 한국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럴 리가요. 우리가 세계 3위 경제 대국인데 경제 규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혁신과 미래 비전이 중요한 시대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총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다니. 오찬 시간 더욱 굴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좌석 배치에서 한국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 바로 옆자리였고 일본 총리는 테이블 끝자리였어요. 외교 프로토콜에서 좌석 위치는 그 나라의 중요도를 나타냅니다. 명백한 모욕이었죠. 식사 중에도 대화의 중심은 한국이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한국의 성공 비결을 묻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어요. 특히 이탈리아 총리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시아의 미래는 한국이 이끌 것 같습니다. 일본은 너무 변화를 거부하고 있어요. 제가 참을 수 없어서 끼어들었습니다. 일본은 전통과 품질을 중시합니다. 그게 우리의 강점이죠. 그러자 캐나다 총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전통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한국처럼 혁신해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데 한국 대표단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통령님 연설 정말 훌륭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의 표정 보셨어요? 너무 대놓고 무시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어쩔 수 없죠.
이제 국제 무대에서 한국과 일본의 위상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회의가 끝나고 파리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조용했지만 해외 언론은 난리였어요. G7 회의 최고 스타는 한국 대통령, 일본의 존재감 실종, 아시아 리더십 한국으로 이동, 한국 없는 G7은 의미 없다. 회원국 교체 논의 필요, 심지어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부끄럽다. 이게 일본의 현실인가? 한국이 우리를 초월한 지 오래다. 인정하자. 일본 정치인들은 반성해야 한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야경이 멀어져 갔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일본의 위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절대로. 도쿄로 돌아온 다음날 저녁, 집에 들어서자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거실에는 아내 사유리와 딸 유카리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유카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22살, 도쿄대학 경제학과 3학년인 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죠. 무슨 일이니? 표정이 심각하구나. 저 한국으로 교환학생 가기로 했어요. 서울대학교요. 순간 제 몸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이미 합격 통지 받았어요. 다음 학기부터 1년간 서울에서 공부할 거예요. 저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사유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유카리, 도쿄대생이 왜 한국 따위에 가니? 우리가 모든 면에서 앞서는데 아버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이제 서울대가 아시아 최고 대학이에요. 타임즈 세계 대학 순위에서도 도쿄대를 제쳤고요. 그런 순위는 조작된 거야. 중요한 건 역사와 전통이지. 유카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제 친구 절반이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설마 삼성, LG, 현대, 초봉이 일본 기업보다 30%나 높아요. 더 중요한 건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소니나 파나소닉은 이미 추락했잖아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한국 기업에 들어가겠다는 거니? 네, 그럴 생각이에요. 말도 안 돼. 넌 일본인이야. 사카모토 가문의 후계자라고. 그 사카모토 가문이 저한테 뭘 해줬나요? 500년 전통. 그게 제 미래를 보장해주나요? 딸의 반항적인 태도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조국을 배신할 수 없어. 배신이요? 더 나은 기회를 찾는 게 배신인가요? 아버지야말로 현실을 부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유카리가 더욱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하나 더 있어요. 제 남자친구가 한국인이에요. 뭐라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름은 박지훈. 연세대학교 인공지능학과 박사과정이에요. 작년에 교환학생으로 왔을 때 만났죠. 한국 남자라고? 너가 지금 정신이 있니? 정신 멀쩡해요. 지훈 오빠는 26살에 이미 구글에서 스카우트 제의 받았어요. 세계 최고 AI 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도 받았고요. 그만! 더 듣고 싶지 않아. 아버지가 무시하는 그 한국 사람이 저보다 훨씬 더 넓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닥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제가 고함을 지르자 유카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전 절대 포기 안 할 거예요. 한국 갈 거고 지훈 오빠와 계속 만날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 하든. 유카리가 방으로 들어가 쾅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분노로 숨이 거칠어졌어요. 당신은 알고 있었소? 유카리가 한국 남자를 만난다는 걸? 아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석 달 전에 알았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소? 말해봤자 이렇게 될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두고 봤단 말이오? 사유리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류에이 씨, 시대가 변했어요. 유카리 친구들 보세요. 다들 한국 드라마 보고 K-팝 듣고 한국 화장품 쓰고 있어요. 그게 뭐가 자랑스럽소? 자랑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유카리가 한국에 관심 갖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일본의 전통과 자부심은 어디로 간 거요?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통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유카리는 자기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한 거예요. 한국 남자와 사귀는 게 미래를 위한 선택이란 말이오? 적어도 유카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청년, 정말 뛰어난 인재라고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파리에서의 굴욕도 모자라 이제는 딸마저 한국을 선택하다니?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서재벽에 걸린 가문의 족보를 바라봤습니다. 500년간 이어온 사카모토 가문. 에도 시대부터 메이지 유신을 거쳐 현대까지 우리 가문은 항상 일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계자가 한국으로 가겠다고?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 의원이 됐을 때의 사진들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일본은 아시아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한국은 그저 우리를 따라오는 후발주자일 뿐이었죠.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밖에서 아내와 유카리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아빠는 왜 저렇게 한국을 싫어해? 아버지는 일본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거야. 자존심. 그게 현실을 부정하는 이유가 돼. 시간이 필요할 거야. 아버지도 언젠가는 이해하실 거야.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해?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못하다는 걸 인정하는 날은 절대 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틀린 걸까? 세상이 변했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곧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일본은 영원히 아시아의 리더야. 그래야만 해. 일주일 후 저는 교토로 향하는 신칸센에 올랐습니다. 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화과자 명가 야마토안의 긴급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우리 가문이 대대로 후원해온 기업이었습니다. 교토역에 내리자 낯익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이 늘어나 있었거든요. 야마토안 본사에 도착하니 이사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구로다 다이스케 사장이 깊이 인사했어요. 사카모토 의원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로다 사장,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회의실에 앉자 구로다 사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CJ그룹에서 인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야마토아는 일본 황실에도 납품하는 최고급 화과자 기업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거절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상황이 심각합니다. 재무이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작년 매출이 30% 감소했습니다. 젊은 층은 전통 화과자 대신 한국 디저트를 찾고 있어요. 한국 디저트라니? 한국식 마카롱, 크로플, 달고나, 교토 주요 상권도 한국 디저트 카페에 밀리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도 500년 전통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구로다 사장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CJ는 우리 기술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약속했습니다. 거절하면 3년 내 파산이에요.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CJ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고지어 한국인 3명이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리더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CJ 글로벌 전략팀 최수아 이사입니다. 완벽한 일본어에 놀랐습니다. 나이는 기껏해야 30대 초반. 한국은 능력만 있으면 나이 상관없이 중책을 맡깁니다. 일본과는 다르죠.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야마토안의 기술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마케팅이 구시대적이에요. CJ가 인수하면 3년 내 매출 5배 증가를 보장합니다. 전통은 어떻게 지킬 겁니까? 전통을 지키되 혁신을 더하는 거죠. K-팝 스타와 콜라보하면 젊은 층에게 어필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파리의 150년 베이커리도 방탄소년단과 콜라보로 기사회생했습니다. 결국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찬성 7, 반대 3. 야마토아는 한국 기업에 매각되기로 했습니다. 교토에서 도쿄로 돌아오는 길, 택시 기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의원님, 요즘 교토도 많이 변했죠? 한국 관광객이 대부분이라 저도 한국어 공부 중입니다. 택시 기사가 한국어를 안 하면 장사가 안 돼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는 필수죠. 신칸센을 기다리며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요타 시가총액, 삼성전자의 역전당해, 닌텐도, 한국게임사 넥슨의 매출 초월, 소프트뱅크, 네이버와 전략적 제휴 발표, 일본 청년 선호 기업 1위, 삼성전자. 마지막 뉴스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자국 기업보다 한국 기업을 선호한다니 도쿄에 도착해 의회로 향했습니다. 긴급 대책 회의가 소집됐거든요. 하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워요. 젊은 의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리? 일본의 자존심을 버리자는 건가? 노년 의원들은 반발했습니다. 저는 더욱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야마토안의 매각, 대기업들의 추락, 젊은이들의 배신, 일본이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일시적 현상일까요? 한 달 후 도쿄 시부야에서 전례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K컬처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문화 축제가 열린 거죠. 도쿄도 의원으로서 저는 현장을 시찰해야 했습니다. 의원님, 예상 인원이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찰 관계자의 보고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0만 명이라고요? 네. 도쿄에서 열린 문화 행사 중 최대 규모입니다. 우리 전통 축제인 간다 마츠리도 그 정도 인파는 못 모으는데 시부야 거리는 한국 음악으로 가득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군중들의 함성이었어요. 사랑해요. 오빠, 대박.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메인 무대로 가는 길에 한 여고생이 저를 붙잡았어요. 아저씨, 혹시 한국 분이세요? 아니, 일본인이다. 아, 죄송해요.
한국 오빠인 줄 알았어요. 한국인으로 오해받다니 평생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무대에서는 일본 아이돌이 케이팝을 부르고 있었어요. 저게 뭡니까? 일본 아이돌도 케이팝 커버를 해야 인기를 얻습니다. 안 하면 팬들이 떠나요. 행사장 곳곳에 한국 음식 부스가 있었습니다. 떡볶이, 김밥, 치킨, 모든 부스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일본 음식은 안 팝니까? 젊은 사람들은 한국 음식을 더 좋아해요. 화장품 부스 앞은 더 심각했습니다. 수백 명이 줄을 서 있었는데 대부분 일본 여성들이었어요. 왜 이렇게 줄이 깁니까? 케이팝 스타 포토카드를 준대요. 그리고 한국 화장품이 품질도 좋고 저렴하거든요. 일본 화장품은 촌스럽다고 안 써요. 촌스럽다. 일본 제품이 촌스럽다는 평가를 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한쪽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노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할머니, 왜 한국어를 배우세요? 손자랑 대화하려면 배워야 해요. 요즘 애들은 한국 얘기만 하거든. 70대 할머니의 대답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대형 스크린에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일본 대기업 소니, 한국 아이돌 그룹과 전속 계약, 일본 기업이 자국 모델 대신 한국 모델을 쓴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일본 기업도 한국 스타 없이는 마케팅이 안 됩니다. 옆에 있던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행사장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어요. 아저씨, 재미있으셨어요? 저도 아까 다녀왔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택시 기사까지 케이팝을 아는 시대가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글 간판이 늘어났고 젊은이들은 한국 패션을 따라하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제가 아는 도쿄가 맞나요? 언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집에 도착하니 유카리가 거실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대화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한국 갈 생각이니? 네, 더 늦기 전에 가야 해요. 왜 그렇게 한국에 가고 싶은 거니? 유카리가 책을 덮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시부야 가셨죠? 보셨어요? 일본 젊은이들이 얼마나 한국을 좋아하는지. 그건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야. 일시적이라고요? 벌써 10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미래를 보고 가는 거예요. 한국이 미래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파리에서의 굴욕, 딸의 반항, 기업들의 몰락, 그리고 오늘 본 도쿄의 모습. 혹시 정말로 세상이 변한 걸까요? 일본이 뒤처진 걸까요? 아니, 그럴 리 없어. 분명 착각일 거야. 일본은 여전히 위대한 나라야. 단지 잠시 주춤하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김정태. 15년 전 제가 지도했던 한국인 유학생이었죠. 지금은 서울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가 됐더군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김정태입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미래 포럼에 선생님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변화를 직접 보시면 좋은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한국에 간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그렇게 대단해진 걸까?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어쩌면 한국의 약점을 찾아서 반박 논문을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나카 비서, 잠깐 들어와 보게. 제 한국인 유학생 출신 보좌관 다나카를 불렀습니다. 5년 전부터 함께 일하고 있는 유능한 직원이었죠. 원래 이름은 김민준이었지만 일본에 귀화하면서 다나카로 바꿨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의원님? 혹시 한국에 조용히 다녀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다나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에 가신다고요? 의원님이요? 그래. 하지만 비밀로 하고 싶어. 언론에 알려지면 안 돼. 진심이세요? 정태가 초청했어. 그리고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해드릴게요. 항공편은 일반석으로, 호텔도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예약하겠습니다. 고맙네. 그런데 의원님, 혼자 가실 건가요? 그럴 생각인데 제가 동행해도 될까요? 아무래도 한국어가 필요하실 테고 현지 사정도 제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요. 사실 다나카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주면 고맙지. 출발 전날 밤 아내에게만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사유리, 사실은 한국에 다녀올 거예요. 정말이에요? 류에이 씨가? 아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직접 보고 와야겠어. 정말로 한국이 우리를 앞질렀는지. 잘 생각하셨어요. 가서 많이 보고 배우고 오세요. 배운다니, 내가 한국에서 뭘 배운다는 거요? 사유리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인정하는 것도 용기예요. 다음날 새벽, 저는 평범한 회사원처럼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공항까지는 전철을 이용했어요. 비서 차량을 타면 눈에 띌 수 있으니까요. 나리타 공항에서 다나카를 만났습니다. 의원님, 준비되셨어요? 그래. 근데 정말 아무도 모르겠지? 비서실에는 개인 일정으로 이틀간 자리 비운다고 해뒀어요. 걱정 마세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적진에 잠입하는 스파이가 된 것 같았어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정말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는지 아니면 모든 게 과장된 것뿐인지. 2시간의 비행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곧 진실을 마주하게 되겠지. 과연 내가 무엇을 보게 될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게 공항입니까? 아니면 미술관입니까? 제가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천장은 예술작품처럼 설계되어 있었고 곳곳에 최첨단 디지털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인천공항은 20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상을 받았어요. 일본 공항들은 아쉽게도 톱10에도 못 들어가고요. 다나카의 설명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아파트 단지들, 그 사이로 솟아오른 초고층 빌딩들, 도쿄와는 확실히 다른 스카이라인이었어요. 서울이 이렇게 컸나요? 네. 수도권 인구가 2,500만이 넘어요. 그리고 개발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10년 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도시예요. 강남역에서 내렸을 때 압도적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거리는 활기로 가득했어요. 호텔로 가는 택시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기사님이 저를 보더니 일본어로 인사를 했거든요. 이라시아이마세라고 일본어로 인사했어요. 일본에서 오셨군요. 아니, 일본어를 하시네요. 요즘은 기본이에요. 일본 손님이 워낙 많아서요. 영어, 중국어도 조금씩 해요. 택시 기사가 3개 국어를. 서울시에서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안 배우면 경쟁에서 밀리죠. 호텔에 짐을 풀고 다나카와 함께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일단 서울의 중심가부터 보여드릴게요. 명동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리는 인산이네였는데 놀라운 건 들리는 언어였어요. 한국어보다 외국어가 더 많이 들렸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영어, 태국어, 베트남어. 여기가 정말 서울입니까? 뉴욕 타임스퀘어 같은데요. 이제 명동은 아시아의 중심이 됐어요. 하루 유동인구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화장품 거리를 지나가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 무리가 한국 화장품 가게에서 봉지를 가득 들고 나오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만 제가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 일본 분이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도쿄에서요. 화장품 쇼핑 중이신가요? 중년 여성 한 분이 신나서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이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요. 일본에서 사면 2배는 비싸거든요. 그래서 한국까지 오신 건가요? 이번이 3번째예요. 이제 도쿄보다 서울이 더 편해요. 쇼핑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일본인이 도쿄보다 서울이 편하다니. 홍대로 이동했습니다. 젊음의 거리답게 활기가 넘쳤어요. 거리 공연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었는데 놀라운 건 공연자의 국적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온 아티스트들이에요. 홍대는 이제 글로벌 문화의 허브가 됐죠.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벽면에는 각국 언어로 쓴 메시지가 가득했는데 일본어가 특히 많았어요. 서울 최고. 또 올게요. 홍대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도쿄보다 재미있어요.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의 마음이 이미 서울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녁은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먹었습니다. 다나카가 예약한 곳인데 미슐랭 스타를 받은 한식당이었어요. 한식이 미슐랭 스타를? 네. 서울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수는 도쿄 다음으로 많아요. 특히 한식당이 많이 선정됐죠. 음식이 나왔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플레이팅, 섬세한 맛의 조화, 일식 못지않은 수준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밤 9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도쿄는 이 시간이면 조용한데 한국은 밤 문화가 발달했어요. 특히 한강은 서울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죠. 곳곳에서 치킨을 먹는 가족들, 자전거를 타는 연인들, 버스킹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보였습니다. 활기찬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저를 보더니 또 일본어로 인사했어요. 곤니치와라고 일본어로 인사했어요. 여기 직원들도 일본어를 하나요? 네. 외국인 손님이 많아서 기본 회화는 해요. 하루 만에 만난 한국인 중 절반 이상이 일본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반면 일본에서 한국어를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은 기업들을 방문한다. 혼잣말을 하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내일은 또 무엇을 보게 될까요? 다음날 아침 다나카와 함께 수원에 있는 삼성 디지털 시티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연구단지가 눈앞에 펼쳐졌을 때 압도감을 느꼈어요. 여기가 전부 삼성 연구소입니까? 네. 직원만 3만 명이 넘어요. 단일 기업 연구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죠. 입구에서
다나카의 대학 동기를 만났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수석연구원 강태준 박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오신 특별한 손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격한 보안 절차를 거쳐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강 박사가 설명했어요. 이곳에서 일하는 연구원의 30%가 외국인입니다. 특히 일본인이 많아요. 일본인이 많다고요? 네.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출신들이 대거 이직했습니다. 더 나은 연구 환경과 대우를 찾아서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본의 인재들이 한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반도체 연구동이었습니다. 클린룸 밖에서 유리창을 통해 내부를 볼 수 있었어요. 현재 3나노미터 공정을 양산 중입니다. 이미 2나노 공정도 테스트 단계에 있고요. 3나노라고요? 일본은 아직 7나노 수준인데 기술 격차가 대략 5년 정도 됩니다. 솔직히 따라잡기 어려울 거예요. 다음은 인공지능 연구소였습니다.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컴퓨터 앞에서 작업 중이었어요. 저희가 개발한 AI 칩은 엔비디아 제품보다 전력 효율이 30% 높습니다. 테슬라와 애플이 주요 고객이죠. 정말입니까? 네. 일본 기업들도 저희 칩을 구매하려고 줄 서 있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기술에 의존하게 될 날이 오다니 전시관으로 이동했습니다. 미래 기술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었어요. 이건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입니다. 내년에 상용화 예정이에요. 허공에 3차원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술이었죠. 일본 기업들은 이런 연구를 안타깝게도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연구개발비를 계속 줄이고 있다고요.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마다 상. 오랜만입니다. 강 박사가 한중년 남성에게 인사했습니다. 아, 강 박사님. 이쪽은? 일본에서 오신 손님입니다. 야마다 상은 우리 회사 전무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야마다 게니치입니다. 일본인이 삼성 전무라니 언제 이직하셨습니까? 2년 전에 소니에서 왔습니다. 더 나은 미래가 여기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후회는 없으신가요? 야마다 전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배신자 소리도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동료들이 부러워합니다. 왜 이직을 결심하셨습니까? 소니에서는 제 아이디어가 늘 거절당했어요. 위험하다. 비용이 많이 든다. 전례가 없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제안한 프로젝트에 500억 원을 투자해뒀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오후에는 판교에 있는 네이버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린팩토리라 불리는 건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품이었어요. 네이버는 이제 구글, 아마존과 경쟁하는 글로벌 테크 기업입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일본에도 진출했나요? 라인을 모르세요? 일본 메신저 시장 점유율 90%예요. 라인이 네이버 거였습니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라인이 한국 기업의 서비스였다니. 인공지능 연구소를 둘러봤습니다. 수백 대의 슈퍼컴퓨터가 가동 중이었어요. 저희 번역 기술은 이미 구글을 넘어섰어요. 특히 아시아 언어에서는 압도적이죠. 실시간 번역 데모를 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번역이었어요. 이 정도 기술이면 언어 장벽이 사라지는 거죠. 조만간 완전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돌아오는 길 다나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의원님. 저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어요. 충격이야. 완전히 뒤처졌어. 기술력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 줄은 몰랐어. 그것도 압도적으로. 하지만 일본도 저력이 있잖아요. 저력? 그게 무슨 소용이야.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서울로 돌아오는 차창 밖으로 첨단 산업단지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보내는 동안 한국은 이렇게 성장했구나. 쓴 고백이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저녁, 다나카와 함께 다시 홍대로 갔습니다. 밤의 홍대는 낮과는 또 다른 에너지로 가득했어요. 금요일 밤 홍대는 정말 특별해요. 전 세계 젊은이들의 축제장이 되죠. 클럽 거리에 도착했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클럽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는데 대부분이 외국인이었어요. K-팝 나이트라고 쓰인 클럽 앞에는 특히 사람이 많았습니다. 들어가 보실래요? 다나카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클럽 안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DJ가 K-팝을 리믹스해서 틀고 있었고 수백 명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놀라운 건 일본어가 여기저기서 들렸다는 겁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일본어로 말을 걸자 젊은 여성 그룹이 돌아봤습니다. 어머, 일본분이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도쿄에서요. 여기는 자주 오시나요? 2달에 한 번은 와요. 도쿄에는 이런 클럽이 없어요. 거기는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어요. 여기가 훨씬 자유롭고 신나요.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한국 아이돌을 직접 볼 수도 있어요. 가끔 진짜로 와요. 클럽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곳곳에서 버스킹 공연이 열리고 있었어요. 프랑스인이 한국 발라드를 부르고
태국인들이 K-팝 댄스를 추고 있었습니다. 정말 국제적이네요. 홍대는 아시아의 브로드웨이가 됐어요.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서 모이죠. 명동으로 이동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상점들이 열려 있었어요. 일본은 8시면 대부분 문 닫는데 한국은 관광지의 경우 자정까지 영업해요. 특히 명동은 24시간 도시죠. 화장품 거리에서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일본 여성과 중국 여성이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이 크림 좋아요? 네. 진짜 좋아요. 3년째 쓰고 있어요. 한국어가 아시아의 공용어가 되고 있네요. 언어는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지표죠. 한류 덕분에 한국어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대형 스크린에서는 K-팝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서서 보고 있었는데 모두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그때 충격적인 광고를 봤습니다. 일본 대기업 소니의 카메라 광고였는데 모델이 한국 아이돌이었어요. 일본 기업이 한국 모델을? 안 그러면 젊은 층에게 어필할 수 없어요.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스타는 대부분 한국인이니까요. 길거리 음식 코너로 갔습니다. 떡볶이, 호떡, 김밥, 모든 부스 앞에 외국인들이 줄 서 있었어요. 아저씨, 떡볶이 2인분 주세요. 놀랍게도 금발의 서양인이 유창한 한국어로 주문했습니다. 한국말 잘하시네요. 제가 영어로 말을 걸자 그가 웃었습니다. 서울에 산지 5년 됐어요. 이제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독일이요. 하지만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서울이 훨씬 재미있거든요라고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옆에서 떡볶이를 먹던 일본인 커플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신혼여행으로 오셨어요? 네. 처음엔 하와이를 생각했는데 결국 서울을 선택했어요. 왜 서울로? 신부가 신나서 대답했습니다. K-팝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좋아하고 무엇보다 가깝고 재미있잖아요. 그리고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서점에 들어갔더니 더 놀라운 광경이 있었습니다. 입구에 한국 관련 서적 코너가 크게 마련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일본어판이었어요. 한국어 교재가 베스트셀러 1위네요. 다나카가 가리킨 책을 보니 나 혼자 한국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일본어로 된 한국 여행 가이드북도 수십 종류였습니다. 서울 맛집 천선, K-팝 성지순례, 한국 화장품 완전 정복. 일본에서 이런 책들이 인기라니. 작년에 일본에서 출간된 한국 관련 서적이 5,000종이 넘었어요. 완전히 한류 열풍이죠.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문화의 힘이 이렇게 강력한 줄 몰랐습니다. 단순히 노래나 드라마가 아니라 언어와 생활 양식, 가치관까지 전파하고 있었어요. 한때 일본 문화가 아시아를 지배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혼자 광장시장으로 갔습니다. 서민들의 진짜 삶을 보고 싶었거든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에 압도됐습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 지글거리는 음식 냄새, 북적이는 인파. 어서 오세요. 빈대떡 드셔보세요. 한 아주머니가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일본어를 하시네요. 일본 손님이 많아서 배웠어요. 요즘 하루에도 수십 명씩 와요. 빈대떡을 하나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 앉은 노신사가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는데 일본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일본 분이신가 봐요? 네. 오사카에서 왔습니다. 여기 오는 게 벌써 20번째예요. 20번이나요? 왜 그렇게 자주 오세요?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울식당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일본에서 한식당을 해요. 원래는 3대째 내려온 일식당이었는데 3년 전에 한식당으로 바꿨죠. 왜 바꾸셨습니까? 생존을 위해서요. 일본 젊은이들이 일식보다 한식을 더 좋아해요. 바꾸고 나서 매출이 2배로 늘었어요. 후회는 없으신가요? 전통을 버렸는데. 노인이 웃었습니다. 전통도 중요하지만 적응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한식도 나름의 매력과 전통이 있어요.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니 한복 가게가 있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와, 정말 예뻐. 인스타에 올려야겠다. 일본의 기모노가 아닌 한복을 입고 기뻐하는 모습이 씁쓸했습니다. 먹거리 골목에서 더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법을 배우는 일본인이 있었거든요. 고춧가루는 이 정도 넣으면 되나요? 조금 더 넣어야 해요. 그리고 젓갈도 잊지 마세요. 가까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시는군요. 아, 일본 분이시군요. 저는 나고야에서 왔어요. 김치 수입업을 하는데 이제는 직접 만들어 보려고요. 일본에서 김치가 그렇게 인기인가요? 인기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일본 식탁에 김치가 자주 오르죠. 완전히 일상 음식이 됐어요. 작은 골목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전통차를 파는 가게 주인이 일본인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대추차 한 잔 어떠세요? 유창한 한국어에 놀랐습니다. 일본 분이 한국에서 가게를? 네. 10년 됐어요. 교토에서 왔습니다. 왜 한국에 정착하셨어요? 차를 우려주며 그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한국 차 문화를 배우러 잠깐 왔어요. 그런데 이곳의 역동성에 매료됐죠. 일본은 너무 정체돼 있어요.
그래도 고향이 그립지 않으세요? 그럼요. 하지만 기회는 여기 있어요. 제 가게 손님 절반이 일본인이에요.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손님, 제가 10년간 깨달은 게 있어요. 뭡니까? 우월감은 발전의 적이라는 거예요. 일본이 정체된 이유가 뭘까요? 스스로 최고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죠.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항상 배우려고 했죠.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그리고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이제는 일본이 배울 차례 아닐까요? 저는 대추차를 마시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인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너무나 아팠어요. 시장을 나오면서 입구에 빈대떡 아주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저씨, 이거 서비스예요. 작은 김치 팩을 건네주었습니다. 왜 이런 걸? 아까부터 시장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는 거 봤어요. 뭔가 고민이 많아 보이시던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갑자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시장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사가 또 일본어로 인사했어요. 공항 가시나요? 네. 한국 여행 어떠셨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정하려 했던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는 걸. 한국은 정말로 일본을 넘어섰고, 그것은 그들이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다나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요. 어제 감정적으로 굴었던 것. 사실 전날 저녁 다나카의 지인들을 만났을 때 제가 화를 냈었거든요. 한국이 일본을 가르치려 든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었죠. 괜찮아요. 의원님, 충격이 크셨을 테니까요. 공항에서 만나요. 할 얘기가 있어요. 인천공항에서 다나카를 만났습니다. 의원님, 이틀간 어떠셨어요? 다나카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많은 걸 봤어요. 무엇을 보셨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실을 봤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다나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원님, 한국은 정말 대단했어요. 기술도, 문화도,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이제 인정하시는 건가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광장시장에서 만난 일본인이 한 말이 계속 생각나요. 우월감은 발전의 적이라고. 다나카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깨달으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세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단 이틀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여행이었습니다. 도쿄에 도착해서 집으로 가는 택시 안. 도쿄의 거리가 왠지 정체되어 보였습니다. 깨끗하고 질서정연하지만 서울의 그 역동성은 없었어요. 집에 들어서자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류에이 씨,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유카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둘러보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사실은 한국에 다녀왔다. 뭐라고요? 유카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어, 아버지. 한국은 정말 대단했어. 모든 면에서 내 예상을 뛰어넘었어. 그리고 이틀간 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첨단 기술, 문화의 힘, 일본인들의 고백까지.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행복해하고 있었다는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가족 앞에서 우는 게 부끄러웠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미안해. 유카리야, 네가 한국 가겠다는 걸 반대해서. 이제 이해해. 왜 네가 그곳에서 배우고 싶어 하는지. 아버지, 유카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너 남자친구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정말요? 그래.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류에이 씨,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대단해요. 대단한 게 아니야. 너무 늦었어. 세상은 이미 이렇게 변했는데 나만 과거에 갇혀 있었지. 저는 가족들에게 더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려 있었어. 계속 배우려고 했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래서요? 우리도 변해야 해. 더 늦기 전에.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났다. 5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다. 부끄럽지만 동시에 희망적이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늦지 않았다. 내일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며 협력할 곳과 협력하겠다. 일주일 후 도쿄도 의회 정기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발언권을 신청했어요. 사카모토 의원, 발언하세요. 의장의 허락을 받고 연단에 섰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 개인적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의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제가 한국을 가장 비판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진실을 말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보수파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앞섰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사카모토 의원, 정신이 나갔습니까?
노년층 의원들이 항의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보십시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주요 산업에서 한국이 세계 1위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건 시부야 K컬처 페스티벌 사진입니다. 10만 명이 모였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한일협력특별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의회장이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뭐라고요? 기술협력, 문화교류, 인재 양성 등 전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보다 한국을 경계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저는 의원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자존심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면 우리만 고립됩니다. 젊은 의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카모토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구 기업들도 한국과 협력을 원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더 늦기 전에 손을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을 버리자는 말입니까? 굴복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일본의 장인정신과 한국의 혁신이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날 겁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다나카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의원님, 방금 속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기술 협력 확대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보십시오. 한국도 우리와 협력을 원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고립됩니다. 결국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찬성 43, 반대 37, 통과됐습니다. 젊은 의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사카모토 의원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의 이유는 직접 보고 깨달았습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미래가 있다는 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추진하실 건가요? 청년 교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배울 수 있도록요. 집으로 가는 차에서 유카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유카리야, 뉴스 봤니? 네. 아버지 정말 멋있었어요. 친구들도 다들 놀라고 있어요. 이제 네가 한국 가는 것도 공식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아버지, 사랑해요. 다나카가 조수석에서 돌아봤습니다. 의원님,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늦었지만 시작이라도 해야죠. 다나카 씨, 특별위원회 고문 맡아줄 수 있나요? 영광입니다. 창밖을 보니 도쿄의 거리가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직은 정체되어 있지만 곧 변화의 바람이 불 것 같았어요. 석 달 후, 제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쿄의 풍경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한글 간판이 늘어났고 한일 합작 기업들의 사무실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문이 열리고 유카리가 들어왔습니다. 서울로 떠나기 전날이었죠. 유카리야, 준비는 다 됐니? 네. 정말 설레요. 뒤따라 들어온 청년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드디어 유카리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네요. 어서 오게. 많이 들었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편견 없이 보니 정말 훌륭한 청년이었어요. 지훈 씨는 다음 달에 도쿄에 새로 생기는 한일 공동 AI 연구소에서 일하게 됐어요.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일할 예정이죠. 유카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나카가 보고서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의원님, 한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 첫 번째 신청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심이에요. 대단하네요. 오후에는 한일 청년 포럼 창립식에 참석했습니다. 300명의 청년들이 모여 있었어요. 석 달 전, 저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직접 보고 깨달았죠.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할 때 더 큰 미래가 열린다는 걸. 청년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청년이 질문했습니다. 의원님, 진정한 협력이 가능할까요? 이미 시작됐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포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 달 전을 떠올렸습니다. 파리에서의 굴욕, 가족과의 갈등, 한국에서의 충격, 모든 게 축복이었습니다. 저를 변화시켰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도쿄타워가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씩 변하고 있는 도쿄. 그것이 새로운 일본의 모습이었어요. 일기장에 썼습니다. 한국 방문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이제 안다. 진정한 강함은 인정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한국과 일본, 우리는 함께 아시아의 새 시대를 만들어갈 것이다. 그 시작이 바로 지금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의 힘을 인정하게 된 한 정치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 믿어온 것을 바꾸는 건 더욱 그렇죠. 하지만 사카모토 의원이 보여준 것처럼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위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